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네, 오늘 또 소재인 변호사님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오늘 또 김용민 씨, 예, 또 오늘 예. 피의자로 나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다 오늘 또 모시기 좀 힘든 분 자리해 주셨잖아요. 특별한 네. 손님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네, 어떤 분입니까? 예. 기상 최기상 네. 판사님 모셨습니다. 아, 또 깨알개그 또 갑자기 또 하나 넣네요. 예. 예. 전직 판사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최기상 예비 후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기상 판사님 20년 동안 네네. 이렇게 또 판사로 활약하셨고 계시는 20년. 동안에 예. 굉장히 훌륭한 족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는 판사. 뭐 이런 수식어가 전혀 과장되지 않는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고 지금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지역구에서 뛰고 계시는데 우리 최기상 판사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최기상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법원에서 법관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일하였습니다. 이번에 4월 15일 총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에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금천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천구가 단일 선거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을 없이 그냥 네. 금천, 네. 떨렁. 네. 그러시군요. 아니, 판사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판사 경력이 굉장히 기신 건데 갑자기 정치를 이제 결심하신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법원에서 법관으로 일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일했습니다만 네네.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재판에 체감하시는 게 최근에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노력도 좀 하시고 외부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20대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말조차도 정말 사라지는 분위기였었고요.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을 잘 알고 또 법원에 대한 애정도 많고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노력들을 많이 해온 사람이 법원 외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것도 가장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이탄희 판사께서 네. 딴 시간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지금 법관 징계가 거의 뭐 유야무야 되고요. 사법농단에 그럼요. 연루됐던 네네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유야무야 됐고 그러면 이대로 또 끝나는 것인가? 그 징계 대상이었지만 결국 징계가 되지 않은 판사들이 다시 이제 재판정이 나와서 정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법원 보고 어떻게 개혁하라 이건 못한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탄핵해야 한다. 근데 그런 철학과 그런 양심을 갖고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말하자면 손볼 수 있는 손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이탄희 판사님, 네, 전 그렇죠. 판사님. 예, 뭐 용인정에 이번에 나왔는데 네네네. 우리 저 최기상 판사님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저희가 사법 신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법관이나 검사가 잘못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물론 구체적으로 절차나 제도를 완비해야 되겠습니다만 법관과 검사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만 지금까지 탄핵됐어요. 네, 대통령이나 예. 또 법관이나 검찰도 그 탄핵하는 제도가 법에 있기는 합니다만 탄핵된 적 없죠. 네,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 법관과 검사들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그렇죠. 가르쳐야 예. 될 때다. 이런 의견도 국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시기 좋은 때문에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뭐 국민들의 말씀도 좀 많이 듣고 두루 막 의견들을 드려야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논의도 21대 국회에서는 네. 구체적이고 네.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오랫동안 20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그 판사분들 중에 이 양반은 진짜 탄핵돼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솔직히?
지금 현직에 예, 있는 예. 분이 좀 어렵나요? 황현희 판사. 황현희 판사. 너무 훅 들어갔습니까 제가? 예, 시작부터. 뭐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렇겠죠. 양심에 따라 예. 최선을 다해서 재판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뵌 분들은 없었습니다만 네, 일부에. 그걸 이제 예. 저희가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저희의 견해고 혹시 재판을 받으셨던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또 말씀하실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는데. 아니, 그래도 겸손하게 반갑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진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으로 뭐 이탄희 판사 같은 분도 있고 이수진 판사 같은 네. 분도 계시고 바로 우리 최기상 판사. 그렇습니다. 이수진 판사하고 같이 입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예. 그 비슷하게 예. 입당하였습니다. 아니 이번 그 예. 선거에서 판사분들이 입당하는 경우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 뭐 다른 정당에 입당하신 판사님도 한 다른 분, 정당에 계신 분도 계셨고요. 예. 예.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검사 출신들도 또 다른 정당에 많이 검사 이미 출신 너무 많아요. 입당하셔서 출마하시는 경우도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졸업하신 학교가 살레시오. 이 고등학교는 광주에 있는 네. 살레시오 고등학교라는 가톨릭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걸 여쭤보는지 아세요? 왜요? 원래 여기 저 남자 진행자가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인데 아, 네. 김남국 변호사도 그 학교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뵀습니다. 네. 그 학교는 무슨 저 판사 사관학교입니까? 뭐 2명밖에 없었는데. 있어 또 아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계십니다만 맞았어요. 아 틀렸어야 되는데. 진짜. 자, 있었군요. 예, 그래요. 예. 오늘 최기상 판사님을 모시고 네. 김남국 변호사 대신에 모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뭐 안산 당분간은, 을인가? 네. 안산 단원이요, 을인가? 단원. 단원을로 가죠. 안산 단원 예.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지역구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아마도 그래도 뭐 이제 총선 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나와 주겠죠. 그래도 예 아무리 바빠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얘 내가 너무 출마해봐서 아는데 못 그래요? 나옵니다. 예, 너무 그래요. 바빠가지고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정신 없죠. 없으실 여러분 것 머릿속에서 같아요. 김남국 지워주세요. 예, 명분상 우리가 잘랐다고 합시다. 그래요. 이거 너무 없어 보인다.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안 출마하다가 나오니까. 우리 예, 우리가 버린 것 잘랐어요, 같잖아요. 그냥. 예, 우리가 이제 잘랐어요. 걔. 시끄럽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요.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네. 최기상 판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금천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네. 자, 우리 얘기 나누기 전에 네. 우리 그 소대인 변호사님 어떻게 아버지의 네. 또 일주일 또 함께 수행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선거운동이. 이제 제가 직계 비속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지역분들 만나 뵈면서 명함을 이제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네요. 그거를 예.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저는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지 저도 뭐 뉴스 기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고 뉴스로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아버지도 워낙 바쁘시겠네요. 많이 예.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수진 변호사님도 이렇게 아버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멋지시고 막 정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좀 동경하는 마음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치에 대한 생각은 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예. 저는 뭐 정치에 대한 생각은 좋지 않고요. 네. 전혀. 근데 대신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딸로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 생각을 광주 하고 갑 네, 광주 갑에 경기도 광주 갑에 네, 경기도 광주 갑. 소병훈 후보께서 이제 아버지시고 네. 그 뭐 지난번 20대 총선 보니까 옷에다가 아들, 딸 그 등에다가 붙이고 네,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딸이니까 큰 딸, 작은 딸, 막내 아들 이렇게 등에다 쓰고선 파란 잠바 입고 많이 예. 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그 최기상 판사님은 어떻게 후보님은 그 자제분들 큰아이는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학교 1학년 나이가 돼서요. 그러시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 둘째, 셋째 아이는 미성년자라 활동 못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같이 네, 뛰시는. 당연히 뭐 배우자니까 아이고. 할 수 있고. 예, 요즘 그럼 아주 그냥 그 눈썹이 휘날리도록 다니시겠어요. 금천을.
아직은 이게 시작은 못 하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좀비 속은 예비 후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공천만 받으시고. 네, 준비. 알겠습니다. 법 잘 지켜야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광고 우선 좀 그러시죠. 하고, 광고부터 들어가시죠. 광고부터 하고 네네.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 고구마. 고구마를, 아, 진짜요? 네네네. 고구마를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진짜 고구마네요. 예, 요게 이제 그 삶기 전에 고구마인데 이 구매 후기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꿀이 나오는 고구마. 겨울마다 고구마 박스채로 주문해서 먹는데 이번에 주문한 태안 고구마가 정말 맛있어요. 쪄서 놔두면 정말 꿀이 나옵니다. 네, 먹어본 주변에서도 다들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군 고구마 말랭이도 잘 먹고 있습니다. 예전 버전의 말랭이가 상온에 놔둬도 괜찮길래 그냥 방에 두고 먹었는데 곰팡이가 피었네요. 다른 분들은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예, 그래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구매하기 전에 이 또 다른 구매 후기입니다. 또 다른 구매 후기예요. 구매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구마 먹고 꿀물을 마셨는데 꿀물이 맹물처럼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맞습니까? 잠깐 이거 약간 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예. 진짜 후기죠? 주작 아닙니다. 예. 고구마가 너무 믿겠습니다. 달아서 예. 주사기로 설탕 같은 거 주입한 거 아닙니까?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예전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네. 그런 맛이 안 납니다. 진짜 맛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즘 아침, 점심, 저녁 고구마만 먹고 있습니다. 당뇨 걸릴 것 같아요. 5kg 샀는데 3일 만에 다 먹어서 또 주문합니다. 재고 확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라고 단가 봐요.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 태안 농산이 오직 군 고구마 말랭이 요거에 이어서 태안 황토밭에서 키운 꿀 고구마까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태안 농산의 오직 군 고구마 말랭이가 바로 이 태안 꿀 고구마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걸로 만들어서 요걸 만들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료가 좋으니 가공품의 퀄리티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햇고구마입니다. 태안농산 꿀고구마는 베니하루카 품종으로 밤고구마의 고소함과 호박고구마의 달콤 촉촉함이 고루 갖춰졌습니다. 숙성시킬수록 꿀에 절인 듯 단맛이 배어나와서 꿀고구마라고 부릅니다. 자, 이미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수령 후 바로 드셔도 좋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좀 더 상온 숙성시키시면은 강력한 달콤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입 크기 개당 70에서 110g 내외인데 네. 3kg 12,000원, 5kg 16,000원, 10kg 28,000원. 자, 그리고 상 크기 개당 120g에서 300g 내외인데 3kg 13,000원, 5kg 18,000원, 10kg 3만 원. 싼 편입니다. 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그냥, 이건 뭐 거의 덤핑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네. 자, 그냥 고구마와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제대로 된 실패가 없는 고구마를 원하신다면 김용민닷컴에서 태안농산 꿀고구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퀄리티의 꿀고구마를 이런 최저가에 판매하는 곳은 네. 아니 이게 저는 가격에 대해서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어때요? 실제로 고구마 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로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네, 저는 예. 이제 보통 편의점에서 가서 이제 군고구마 하나씩 사면 한 1,500원, 2,000원 정도 합니다. 하나에 제가 세상에. 낫게로? 낫게로. 야, 이거 너무 싸다. 엄청 싼 거죠. 날강도에 그러네. 다름 아닙니다. 집에서 이제 삶아 먹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그러네요. 야,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먹어봐요. 보세요. 드셔보세요. 예. 와, 세상에 이 색깔 봐, 색깔. 좋다. 이게 밤이네, 와, 밤. 엄청 이거 봐. 물렁물렁해요. 이게 사실 이게 올라온 게 섬유질이라면서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실처럼 실같이 올라온 되어 있는 게. 예. 아유 참 이게 실하네요. 고구마. 와, 야, 야, 정말 색깔도 정말 너무 빛깔이 좋네요. 이쁘네요. 죽여줍니다. 어렸을 때 여기다 김치 올려가지고 먹었던 그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진짜. 예. 좋네. 왜 꿀이라 그런지 알겠네. 레전드. 엄청 다네. 아까 누가 당뇨를 걸릴 것 같아요라고 후기 한번 남겨주는데 진짜 그 정도로 다네요. 예. 진짜 달다. 우와, 정말 다네요. 그렇죠. 우리 최기상 후보님은 어떻게 맛이 어떠십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어. 겨울에 집에서 고구마 지금 가끔 아이들과 먹고 있는데요. 네.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팔로를
바꾸라고 아내한테 얘기해야 될 것 김용민다,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삶을 때 어떤 뭐 어떻게 네. 삶으신 건지 진짜 그냥 물로 삶아도 이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냥 회사에 찌신 거예요? 너무 누구 맛있는데. 삶는 전문가 있습니까? 그냥 삶는 거죠, 그냥. 근데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 거. 남자 직원이 삶았죠. 그냥. 그래, 고구마가 대충 했는데 이 맛있는 맛이 거야. 나요. 내가 대충 봤을 때 했는데. 그죠? 자, 이 고구마를 아, 진짜 맛있네. 지금은 좀 행복하게 먹어야지. 자, 그렇다면은 바로 최저가의 최고의 맛,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태안농산의 꿀고구마. 네, 좋습니다. 아니, 퍽퍽할 만도 한데. 뭐가 너무 퍽퍽해? 맛있어요. 아유, 그냥 뭐 그냥 그러니까 안 퍽퍽해요. 녹네요. 그냥 녹아요, 녹아. 네. 모가지에서 녹습니다. 아니, 왜 고구마가 녹지? 야, 이건 좀 맛있네. 고구마 말랭이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구마 말랭이도. 아유. 아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품절이 얼마나 많이 하더라고요. 팔렸으면, 예. 정말 먹어보니까. 그 미가 그대로네. 그래요. 아유, 맞아. 이거 보니까 여기 태안농산이라고 돼 있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볼 뻔했습니다. 판사님 다 낚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낚여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뭐야 뻥칠 때마다 다 넘어가요. 판사님, 헛소리 하더니 받아주시면 안 돼요. 받아주면 계속합니다. 아, 이거 뭐 한 끼가 우와, 네. 해결이 될 정도의. 고구마를 예. 뭔가 마신 듯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또 날고구마를 좋아하는데 네. 날고구마요? 날고구마 이렇게 썰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겉을 해가지고 아시는구나. 네. 그 조금 덜 익힌 고구마도 좋고. 네. 그거 먹으면요 밤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밤을 있잖아요. 밤 삼전에 네. 먹는 거. 네. 네. 그 맛입니다. 달달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날로 먹어도. 자, 태안농산의 꿀고구마. 이거 먹기 전에 뭐 고구마 좋은 거 먹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거는 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네. 자, 태안농산 꿀고구마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좀 최기상 후보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계속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한번 여기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편하게 하고 싶으신 질문 그리고 하시면 우리 돼요. 법률가로서 최기상 후보님한테 서울 금천에 나오시는 최기상 후보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셨는지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저는 주로 어떤 재판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고 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 4년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연구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판사님들이 파견돼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좀 설명까지 좀 해주시면. 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는 9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서 그렇죠. 네, 예. 합의체를 이루어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헌법연구관이란 분들이 또 사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두루 조사하고 뭐 외국의 입법례도 조사하고요. 다양한 통계까지 네. 확인하고 논문 문헌 이런 거 확인해서 네. 그 재판관들이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도록 보좌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주로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연구관들도 계시지만 네네. 또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요. 네,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인데 헌법재판소에 어떤 그런 위헌 여부를 묻는 그런 재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금 관련한 사건도 가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법제 관련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오고. 국세청에서 오시고 법제처에서도 오시고 또 판사나 검사들도 몇 명씩 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법원을 대표해서 가신 거네요. 대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법원을 상징하러 가셨네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같은 건 있으세요? 제가 근무할 때 뭐 사형제 사건도 오. 그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주로 저희는 이제 법관들이 파견 가서 연구하는 사건은 주로 그 형벌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간통죄 사건이나 혼인빙자, 간음죄 사건 등 사건도 진행을 그럼 했었고요. 간통죄가 위헌이다 위헌 이 판결 판결 났을 때 나왔죠. 그때 계셨습니까? 근데 그런 그 사건이 합헌으로 결정 날 때도 있었고 그렇죠. 맞아요. 위헌으로 나중에는 결정 날 때도 네. 있었습니다만 제가 일할 때는 아마 합헌으로 결정 날 때 아. 그 사건을 담당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주심 연구관이라고 그 주된 연구관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 여러 연구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그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들이 오면 많은 연구관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위원으로 한번 판결 난 것이 예를 들어 뭐 간통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간통죄 같은 위원으로 판결난 게 다시 합헌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소원을 하면 아닙니다. 한번 위원으로 한 번 위원이면 그냥 계속 위원인데. 그 법률은 무효가 아, 돼버리니까요. 그래요? 그 법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합헌 판정이 났던 건 위원으로 다시 판결이 날 수는 있는 그런 거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사정들이 많이 있고 네네. 하면 네. 그렇게 결론이 바뀌는 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판사님 우리 황현희 씨한테는 이 간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활을 걷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침 뱉는다 방송 중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말이야. 예.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합헌됐던 게 위원이 되는데 위원 됐던 것도 합헌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잠깐 좀 개그맨적인 발상을 네, 한번 개그맨적.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근데- 이건 한글 네. 하나 꼭 이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저 지금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 선정되셔서 만점 받으셨다는 건 이건 진짜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재판을 가면은 판사님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까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판사님들 중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막 변호사를 혼내거나 좀 약간 인격적으로 좀 모욕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법관 평가를 하는데 만점을 받으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되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때 법률신문에서도 나셨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적이 우와, 있었습니다. 네. 진짜 이거 저는 이걸만 보니까 갑자기 신뢰가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만점을 보니까. 이건 정말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 어떤 거의 없죠. 이건- 어떤 선정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설문조사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하위랑 하위 그 검사 평가도 하거든요. 공개를 해요. 제가 그건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변호사한테 설문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익명 설문조사기 때문에 아. 그냥 다 낱낱이 다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변호사들한테 인기가 많으세요? 재판 진행을 정말 잘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그거죠. 재판 진행을 잘해서. 재판 진행을 잘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MC처럼 진행을 잘한다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굉장히 자, 비고인 말씀해 주세요. 약간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제가 이거 선거운동가 아닌데 굉장히 이제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예. 일단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재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피고인 뭐 피고인이면 피고인, 변호사면 변호사, 원피고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판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변호사들을 혼내는 분도 있고 네. 예단을 가지고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하지 말라 하면서 철회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또 조정- 조는 사람들 있어요. 조는 사람들. 조시는 분들도 조는 있죠. 사람들이 그리고 있어요? 오. 그럼요. 아니 왜냐면은 재판을 대놓고요? 대놓고는 아니겠죠? 살짝 조시죠. 예. 이렇게 주심 부장님은 못 조시고 이제 주심 판사 중에 자기 사건이 아니면 졸죠. 근데 그런 거 다 보고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네. 그리고 이제 조정하라고 좀 강요하시는 이렇게 말해도 돼. 근데 그런 판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다 쓰거든요. 어떤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졸았다. 뭐 이런 거 씁니까? 뭐 그 전문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전문 법률가가 봤을 때 판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피고나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제 변호사가 제일 잘하죠. 변호사들은 그거는. 제일 잘하죠. 네. 근데 그 평가에서 만점을 그러니까 그 받으셨어요. 설문조사에서 만점 받으신 혹시 거는 그 저기 우리 최기상 후보님 검사들한테는 좀 하위권이 아니신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평가는 한 번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검사들로부터. 그러면 검사들한테 하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긴 하죠. 예, 예. 검찰의 수사 권력을 법관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잘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네. 만일에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아마 하위를 받고자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하셨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어떤? 말씀대로 그 전국 법원에 각급 법원에 이제 근무하는 법관들이 네. 법원별로 대표를 선정을 해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네.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 회의에 이제 의장으로서 제가 2018년도에 1년 예. 동안 그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야, 또 점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단한 분을 모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모셨는데 이거 점점 아니 되게 경력이 아니 이 훌륭하시네요. 코스대로 가면 대법원장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법원 내 신망이 많기 때문에 의장을 하셨겠지. 뭐 신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 하겠어요.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저는 좀 느껴지네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근데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검찰한테 그게 뭐 안 좋은 점수 받으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에 있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네. 그 사건에 관해서 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정치인 됐는데 신중하시네요. 예. 말씀하셔야지. 다만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네. 예, 다수의 검사들이 나와서 재판부를 겁박하는 듯한 그랬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판사님이 이름이 가만있자 뭐였더라? 송인권 부장판사 송인권, 인권. 지금은 이제 인권. 교체되셨습니다만 네.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이 놀랬고 한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노하였습니다. 네. 그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들이 다수가 출석하여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재판 진행을 하였다고 하여서 재판부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무도하다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연장하다 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할지언데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는 그건 오롯이 폐쇄된 공간일 수도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보통의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충분히 존중되면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나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검찰의 수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견제하고 더 공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모색이 다음 국회에서 좀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좀 훅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예. 그 법관에 계시던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바로 정치로 들어오시는 것을 약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 관련해서 뭐 비판과 질책도 있었던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우려와 비판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오롯이 재판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셨지. 예. 그리고 재판 업무의 기준은 그냥 오롯이 헌법과 법률이고 독립하여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재판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 간절함 이런 부분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섰기 때문에요. 네. 우리 황현희 씨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늘 유념하면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답을 아니 말씀해 근데 주시네요. 그거는 사실 뭐 비난을 비판하기 위한 위해서 비난. 그냥 만든 말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검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국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는 되고 판사는 국민의 안 어떤 된다. 대표성이 왜곡됐다 이런 비판도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검사만이 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가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딴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니 법률가인데라도 법률가가 그렇게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억측이나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국론 분열이나 야기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저는 별 동의가 안 되고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우리 최기상 후보님께서 사실 법원에서 정치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여의도를 바라봤을 때, 저거는 좀 아쉬운데, 저거는 그릇됐는데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법관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정치는 당연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 상대의 견해나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100% 완벽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텐데 서로 양보해서 지금 현재에서 가장 좋은 결론을 이뤄내고 네. 그 다음에 또 더 조금 나아갈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런 과정들을 별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상대는 나 적이고 이기고 지고의 승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검찰로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 사법부나 검찰의 힘에 맡기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판사와 검사들의 처분에 네. 이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자꾸 정치권에서 오히려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런 네네네.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법개혁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그래서 정치권의 개혁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이 많이 잊혀졌어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좀 많이 뉴스에도 양승태 안 다루는 것 형 같아요. 감옥 가고 예. 그 뒤는 뭐 그래 사법개혁도 있었지 이렇게도 맞아요.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나 그 사법개혁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검찰개혁만 하면 뭐해?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건데요. 네. 법조 3륜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그 개혁의 과제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태인 변호사님 뭐 또 여쭤보실 거? 당선되신다면 1호로 추진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관과 검사들이 책임지는 모습들,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이 책임지는 법관과 검사들이.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법관과 검사들의 어떤 문화나 마음가짐에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잘못된 재판,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네.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관과 검사의 임용 또는 재임용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재판을 받았던 국민들이나 변호사 그리고 수사를 받았던 국민들이나 변호사께서 그 절차에 참여를 해서 내가 재판 받아보고 수사 받아봤더니 네. 이 판사와 이 검사는 더 이상 판사 검사하면 안 되겠네 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엄격히 더 심사를 해서 저 완전 재임용과 그 부적격 여부에 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책임사법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법관과 검사들의 모습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법관과 검사들이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판사와 검사를 그만두는데 변호사 하는 것은 또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뭐 변호사 등록이 좀 늦춰졌다. 제주지검장 그분. 기사가 좀 나긴 합니다만 실은 검사와 법관의 공직에서 국민들이 허용해진 수많은 배려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직을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로 들어갈 때는 적어도 공직에서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지금 현재 변호사 단체에서 일정한 기준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제도를 조금 완비를 하면 그 판사나 검사들에게 재판받고 수사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꼈던 국민들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수사받고 재판받았는데 저 사람 변호사 하는 거 한 번 정도 엄격히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가 완비된다면 검사나 판사로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내가 정말 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권위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국민들로부터. 부분에 관련된 현재 임용, 재임용, 부적격 심사에 관련한 제도와 그 변호사 등록에 관련 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법안을 좀 마련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법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예. 비례대표로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서울 금천에서 나오시죠. 금천구에 이제 후보로 공천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제 후보 등록하시면은 그땐
정식 후보가 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예, 금천구가 이제 지역구신데 금천구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금천구는 서울 서남부의 중심지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계속 그 주변에 준비하고 광명도 있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구로구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렇지. 예, 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조금 소외돼 왔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도 이제 금천에 공천 관련해서 결정이 된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만 네. 계속 하루하루 하나둘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필요해 보인다는 네네네. 의견도 많이 있고요. 학교 그다음에 유치가 필요하군요. 종합병원이 갖춰져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더 많이 좀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산업 관련해서도 지역별로 더 발전할 계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인 주제로 나눠보면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저부터 최기상 후보님의 또 견해도 네. 듣고 또 듣도록 판사님도 하겠습니다. 계시니까 또 제가 긴장이 됩니다.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대됩니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부터 먼저 얘기를 그래요. 해볼까요? 뭐 저 옥중에서 편지 쓸 수 있죠. 오늘도 이제 뭐 저도 그 구치소에 계신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네. 편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더라도 법은 지키셔야지. 전직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선거권이 없으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네. 선거권이 지금 박탈된 상태이고요.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쟁점은 뭐냐면 그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과연 선거 운동에 해당하느냐. 만약에 이게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뭐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 전문이 긴데 저는 한 문장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냐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게 네네. 과연 선거운동에 선거 해당하느냐. 운동이냐? 제가 예전에 정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어떤 사람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건데 네. 단순한 의사표현 같은 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그거는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법률가적인 두루뭉술하게. 그 좀 스킬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변호사 몇 명이 달라붙어서 했겠죠. 네. 이거는 걸린다, 이건 안 걸린다, 안 했겠어. 그 유영아 변호사가 나와서 발표했는데. 유용화만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저희 입장은요. 예. 이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의도는 익히는데 이게 네. 진짜 법으로는. 그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지. 일단 선거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성이에요. 이게 이 문장에 과연 그 어떤 뭐 후보자나 어떤 정당에 대해서 투표나 뭐 선거 운동 떨어지게 하거나 당선될 목적이 있는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네네. 저는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요. 이번 지금 총선이 한 40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거대 야당이 어디죠? 미래통합당이죠. 네네. 이번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찍어라.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본인이 근데 지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지자는 이제 좀 이따가 탄핵 결정 잠깐 예, 정리할 예, 건데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목적성이 저는 충분히 읽힌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목적성이 네, 물론 보인다. 저와 같이 해석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고 이거는 뭐 당 자체가 특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에서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2월 2003년에 나가서 우리 예.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가 또 문제가 됐는데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뭐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이런 걸 그렇죠. 근거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어떤 일부만을 좀 강조를 해서 그러신 것 같고 사실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는 이거예요.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성이다.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이다. 그런데 그 목적은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계획된 것인지 얼마나 적극적이었던 건지 그런 외부적인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런 목적성이라는 주관적 의사를 이제 추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정당이 특정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기자회견에서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오고 가는 즉흥적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선거운동에 대한 목적성이나 계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전체적인 종합하는 사실을 이제 종합해서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뭐 TV 토론회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렇고요. 계획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렇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기보다는 누가 물어봐서 자기 의사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정당이나 이런 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 거대 야당이라는 거는 특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미래통합당 아닌가요? 저는 이건 충분히 특정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적어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 특정이 된 거라고 그렇죠. 봐야 근데 되는 이거는 거죠. 이제 뭐 제 의견인 거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 최기상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에 이런 편지. 네. 우선은 법 이전에 네. 그 전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네네. 그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경위 관련해서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고 그렇죠. 낙담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진솔한 사과, 하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위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먼저 큽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 편지에. 예.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죠. 예. 아, 그렇지. 그런 그렇죠. 편지를 있었으면 쓸 수가 없었겠지.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우리 소 변호사가 짚어주신 그 이 위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견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견해 중에는 그 나중에 말씀하셨던 그 견해처럼 꼭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지금 현재는 가능해 보이고요. 아마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의 도말에. 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썼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이다. 이게 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썼다가도 다시 쓰세요. 이거 그거 쓰면 법에 걸려요. 이거 이렇게 쓰면. 이런 게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 누가 써와서 이대로 육필로 쓰세요.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예. 그 받아 적으세요. 똑같이 여기다 놓고 여기다 자필로 나왔으니까. 하지만 판사님들은 결국에는 이게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이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또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예. 비껴가려고 노력한 측면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맞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비껴갔어요. 진짜. 변호사였어야 굉장히 대단한 문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민하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겠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이제 감옥 가셨을 때 그때 그 이제 12월 대선 때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때 민주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로 나온 분이 이제 이수호 네. 전 전교조 위원장님이신데 그분의 그 아는 분이 와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정봉주 의원한테 네. 이수호 위원장한테 이제 뭐 격려나 뭐 그런 어떤 지지에 편지 한 장 보내다오. 뭐 힘들고 네. 고생 많은데 보냈더니 그걸 갖고 이 캠프에서 공개를 해버렸네. 근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감옥 간 양반인데 네. 그 말하자면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그 피선거권을 잃고 간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한 꼴이 됐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 때문에 또 나오자마자 또 재판에 휘말려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아주 나중에 좀 싸게 끊어주셨습니다. 한 5만 원짜리 3만 원에 끊어. 아니 그래 그렇지 그 정도 액수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래요. 예. 어떠세요?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판사로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적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서 판결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반대로 이 후보가 되려고 하는 신분이다 보니까 예. 공직선거법을 공부를 하고 사례들을 많이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예.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렵죠. 앞으로 막상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닥치면 예. 더욱더 신중하고 또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많이 문의하면서 예.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보니까 이제 참모한테 맡기시고 뭐 다 하시면서 아니 근데 그 저기
그 사실 지역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예, 그 선거법까지 다 헤아리게 된다면 저는 이제 사실 후보로 나가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거법에 아예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지. 형님 법에 대한 관심도 전공도 없었고. 안 했고 또. 그냥 돈 안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안 주면 되지 뭐. 예, 약간 근데 이런 그게 아니라 마인드. 예. 그 사무실에서 이쑤시개만 가능하고 왜냐면 젓가락은 안 젓가락을 되고. 주는 순간 이게 식사가 되기 되고. 때문에 맞아 예. 맞아.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줄은 몰랐어요. 다과는 되되 식사는 안 된다. 뭐 이런 네. 규정도 있고 그렇죠. 저 손으로 먹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물어봤다가 손은 또 되나? 인도식이다. 아이고 요즘엔 또 저기 비닐 장갑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전 그렇게 먹습니다. 아. 예. 잡채도 먹고요. 예. 아유, 밥도 좋네요. 먹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거 지금 정의당이 이제 고소한 거잖아요. 했죠, 고발한 고발했죠. 거죠. 고발한 거잖아요. 고발했으면 결국 판결이 나올 텐데 이거 어차피 총선 전에는 판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후인데 또 그러면 사실 뭐 이거 영향이 뭐 그게 받을 수가 만약에 없는 거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한 100살 때까지는 감옥에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무 그냥 뭐 의미 없네. 그래, 뭐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말든지 아마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게 큰 경고 효과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위법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뭐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결론 네, 내려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이 3월 10일이에요. 그래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 전 오늘 탄핵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탄핵 됐군요. 재판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예. 그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정당들이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굉장히 격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는 거를 봤어요. 만약에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미래한국당과 같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 제1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 이런 주장도 제가 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했었어요. 지금 탄핵이 방송에서 신재철 얘기했었어요. 원내대표가 네. 그런 아, 말했어요. 네. 김현정이 그래서- 뉴스쇼 네. 나오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유로 탄핵이 됐는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다 탄핵이 될까요? OX. 그런 줄 알고 X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했던 거 그랬죠. 아닙니까? 예. X인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그것만 가지고 다 탄핵되진 않아요. 그럼 나라가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다 탄핵이죠. 그럼 뭐. 그쵸. 그래서- 국회의원만 과반수 3분의 2 이상만 다 뭐 탄핵이죠. 예, 다 탄핵되죠. 다 탄핵이죠. 근데 말년에는 예. 네, 그 맞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냐면 저울이 있어요. 한쪽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있고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되는 거예요. 압도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네. 그 나중에 그 읽을 때 네. 판결문 읽을 때 네. 박근혜 탄핵 네. 그 멘트가 네, 나왔던 아마 것 예, 같아요. 저는 이 탄핵 결정문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그렇죠.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했기 때문에 그게 압도했기 때문에 파면을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진 그 것이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저기 태극기 부대 저 친박 쪽에서는 우리 대통령 아무 죄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흠결이 전혀 없으신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지. 대법원에서도 지금 파기환송이 작년에 났고 자기들만의 얘기예요. 누가 봐도 탄핵 사유는 있었죠. 네. 그때 예. 제가 이제 여론조사도 당시 한번 봤어요. 먼저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좀 특이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재판관이고 통진당 사건 결정문 때 통진당에 대해서 뭐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굉장히 그 비판적인, 굉장히 네. 극단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신 분인데 극단적은 취소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신 분인데 네네. 연락으로 바꿉시다. 네. 아니다. 하려다 안 왜냐하면 했다. 보수는 예, 보수의 예. 뭐 입장이 있을 예, 테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 진보는 예. 진보의 네, 입장이 네, 있고. 네. 근데 그러한 안창호 재판관마저도 보충 의견을 별개로 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 박근혜 탄핵 여론조사를 당시에 살펴보면 탄핵 전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탄핵 여론조사 77%가 찬성, 18%가 반대였고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 SBS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잘했다가 85%, 잘못했다가 10% 이렇게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국민의 정말 극대 다수가 맞아요. 예, 이 헌법 기억납니다.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뭉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이때 당시에 3%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예, 기억이 나네요.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고 그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들이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고 또 재단을 설립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했고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그다음에 최서원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시하고 뭐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이게 바로 그 헌법상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최서원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반에 알려질 경우에 행정 목적을 해야 하는 그런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였는데 이거를 최서원에게 유출되도록 한 거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음으로 위반한 것이었죠. 예, 예.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격을 사실 많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이 예.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국민이 맡겨준 권력이 아니라 가업이야, 가업. 아버지에 의해서 대를 잇는 가업.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권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고, 전 그래서 사실은 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요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한번 해먹으려고 그렇게 마지막 발악이죠. 예,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네. 아니 우리 최기상 후보님은 그 탄핵 국면 때 당연히 독관으로 계셨겠죠. 그렇죠. 네. 3월 10일 날에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그 소장 대행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뭐 당연히 뭐 그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헌법재판관이 그때 8분이 정원일치로 맞아요. 전원일치. 예, 그렇죠. 예. 그때 한 분이 그때 안 계셔서 아마 네, 안 계셔가지고. 예. 저기 원래 그 소장하셨던 분이 퇴임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박한철, 네. 한철이 형. 예. 8분이 전원일치에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의 압도적 다수도 그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결정이 결국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네. 그리고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은 정말 헌법 수호, 네. 법 질서, 법을 준수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준엄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역시 그때 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관으로서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검찰에서 수사 권력을 행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지 수호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성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저희 법관들끼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 뭐 합당하다 이 판단 이전에 공직자인 나에게도 아주 준엄한 이거는 메시지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받아들이셨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법관이나 검찰에 대해서 탄핵 제도가 저희도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저희도 탄핵될 수 있는 있다. 제도가 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전에는 없지만. 저희가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저희 재판 업무나 수사 업무를 임했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우리도 왜 그 부분을 그동안 간과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께 법을 잘 지키세요라고 법질서 준수를 말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는 네. 어떤 국민의 명령이 법치주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선언한 그 결정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예. 지멋대로 국정을 운영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부역을 했단 말이죠. 예. 그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법원에 재임하시면서. 그때 뭐 2017년에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라는 게 네. 드러나서 예.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네. 허탈해하시고 네. 그러셨고요. 저희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네.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 음.
우리가 국민들께 사죄하고 법원이 환골탈퇴하도록 우리 내부에서 노력을 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만들어졌고 예. 그 대표회의에서 여러 사법 개혁 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건의를 했던 게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저 거기 의장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와, 그렇구나. 근데 앞장서셨어요. 뭐 다른 분들과 같이 했습니다만 예. 제가 조금 앞에 있었습니다만 에이, 정치되셨으면 내가 다 이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아, 나 참. 앞장서 나가세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뭐 형사적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관련된 분들이 재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형사처벌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어떤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네. 헌법에서 규정해준 재판 권력을 어떤 특정한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네.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이 적어도 국민들께 알려졌기 때문에 아.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 헌법에서 예.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입법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크게 그때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대법원장 1인에게 예. 사법행정 권한이 집중돼 있는 부분을 일단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게 맞네요. 대법원장한테 그게 힘을 몰아준 게 이 개별 판사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맞습니다. 뭐 그럴 목적으로 대법원장한테 힘 실어준 건데 실어준 힘을 갖고 이제 엉뚱한 데다 남용을 하신 거였어요. 네. 우리 승태형님이. 아 참. 예.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아마 시대적으로 그런 제도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이제 네. 시대가 많이 변해왔고 그래서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되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수평적 합의체에 그 권한을 넘겨서 네. 거기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수평적 협의체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뭐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게 맞는지 아니다. 법관은 소수에 그쳐야 되고 정치권이나 국민의 대표가 많이 참석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런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쉽게도 이게 국회 입법으로 마무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좋은 재판을 하라고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국민들께서는 너무 많이 몇 년 동안 지치신 것 같아요. 논의만 하다가 네. 제대로 된 제도의 변화가 없으니 결국 법원에 가면 옛날과 똑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게 아니, 되면 너무 법원에 가면 죄송해서요. 말이죠. 우리 판사님이 고향이 어디고 뭐 그 사법연수 몇 기고 그리고 뭐 저기 진본지 보수인지 이런 걸 헤아려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사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그렇죠. 판사는 누구나 다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야 되는데, 예. 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장 직선제로 가는 건 어떤가? 요즘 뭐 그런 제안도 있는 대법원장이요? 얘기가 나오고 아, 대법원장이 아니라 예. 지역별로 뭐 지역별로. 예. 그 얘기 없었습니까? 그런 논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관이나 검사들이 이게 그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출받는 것이 네. 적절한지에 대한 또 비판도 좀 있기 때문에요. 왜 어떤 비판입니까?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네.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또 사법의 영역은 꼭 다수의 입장이나 다수의 견해 못지않게 네. 다수의 견해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 또는 약자들도 한편에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꼭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된 분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이 뭐 최고의 선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하겠다는 게 뭐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뭐 법원장과 검사장 직선제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네. 일정 정도에서 시범 실시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수결로 이명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수결이 언제나 옳지는 않더라고요. 네. 다수결로 이 박근혜를 만들었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TV